아이들을 놀아야죠. 특히 초등학교 때는 충분히 아이들이 쉴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기가 충분히 해내는 공부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한지를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공부 안 하는 아이를 절대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이들을 놀아야죠. 특히 초등학교 때는 충분히 아이들이 쉴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쉴 틈 없이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충분히 해내는 공부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한지를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걸 받아주시는 그 과정에 아이들 학습 결손이 쌓입니다. 어릴 때는 오히려 아이들이 24개월쯤 되면은 두 음절 이상의 말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셔가지고 조금 부족하면 도와주시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발달 과정에 맞춰져서 짜여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8살 아이라면,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 학습은 해줘야 돼 라는 마지노선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하기 싫다라는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미루고 계시면 아이들은 그만큼의 학습 결손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걸 회복하기가 참 힘드세요. 2번째는 노는데도 관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월요병이라고 있죠. 주말 지나고 나서 출근하시려고 하면 월요일날 진짜 몸이 무거우세요. 만약에 우리가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휴가를 지냈다 그러면 혹시 나는 휴가를 보냈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출근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애들도 놀면 더 놀고 싶지, 놀았으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 없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자라온 세대와 지금 현재 환경은요,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동안에 엄청 현란하고 자극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부모님 자라실 때는 TV도 12시 되면 끝났고요. 게임이라고 해봤자 이렇게 PC방 가서 겨우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24시간 내내 화려하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유튜브와 OTT와 릴스로 끊임없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막 자극적인 걸 하던 상태에서 교과서를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눈에 들어올까요? 안 돼요. 이 자극적인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더 놀고 싶어 하게 되지, 스스로 알아서 더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 잡는 상태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기특하게도 나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었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마음에 비교해서 실제 이미 너무 집중력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아이들이 실제 의지와 다르게 행동으로는 나타나기가 좀 힘들거든요. 꼭 자극적인 미디어 환경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3번째는 요즘 아이들은요, 이렇게 공부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요. 저는 자기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건 사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의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부터 10까지 아이들을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가 내 걸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질문이 있을 때, 학습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학교 생활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부모님 시키는 애들 아직도 꽤 있어요. 고등학생인데도 이런 거 한다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라고 엄마가 대신 물어봐 주시는 경우들도 존재하거든요. 아이들이 자기가 내 하루를 온건히 스스로 꾸려가는 경험을 해본 아이들이 좀 적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기로 했던 약속, 이걸 책임감 있게 끌고 가는 연습을 해본 아이들도 없어요. 그러니 가만히 만약에 두시게 되면 아이들이 내가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젠간 공부하겠지 하고 기다리면 하셨던 그 희망이 되게 절망으로 바뀌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건 자존감이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학습 결손이 계속 쌓이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집중이 안 될 거예요. 모르는 내용이고 재미가 없을 거고, 그럼 가끔 선생님한테 지적도 당하겠죠. 요즘은 한 중학교까지는 정말 모듬 활동도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한 4명 정도 모듬이 되어 있다면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팀이 잘 굴러갈 텐데, 이 내 아이만 만약에 이거 역할을 못하면 친구들한테도 질타를 받을 수 있어요. 수업이 지루하니까 졸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자꾸자꾸 모든 활동에서 이 아이를 피하고 싶고 또는 저 아이는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인식을 계속 갖게 될 거고요. 부정적인 피드백이 아이에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게 쌓이면 나 못하는 아이인가? 난 좀 부족한 아이인가? 이런 인식이 쌓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런 환경들,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아이가 이제 좀 위축되어 있는 이런 환경들이 결과적으로는요, 아이에게 오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사실 아이가 공부를 안 한 거지, 지금 뭐 역량이 아주 떨어진다거나,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이 약한 건 아니잖아요. 무궁무진한 것들을 갖고 있는데 습관이 안 잡혀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선 아이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약간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남들보다 상당히 리더십을 가진 아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잘 인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아이일 수도 있고, 재치가 있는 아이일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회에서 아이 스스로 위축되어 있고 부정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 때문에 기회를 얻지를 못해요. 공부는요, 하고 싶다, 하기 싫다의 영역이 아닙니다. 해내야 하는 영역이고요. 아이들이 책임감을 갖고 그걸 해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이가 첫 걸음마 뗄 때 이렇게 손 내밀고 기다려 주셨던 그 마음으로 아이들이 해낼 수 있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발달 과업을 잘 이행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기 싫다는 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매일 하기 싫어해요. 매일 하기 싫어하고, 매일 하기 싫다고 얘기하고, 매일 거부하고요. 실제로 이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라고 해서 재밌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설거지를 15년째 하고 있지만 설거지 아무리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쌓여있으면 안 좋으니까 빨리 해치우고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냥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받아들이고 해낼 때까지 계속 이렇게 아이들을 이끌어 가주셔야지 돼요. 하기 싫어한다고 해서 놔버리고, 혹은 싸우기 싫어서 놔버리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애들이랑 자꾸 싸우게 되느니 차라리 안 하겠다라고 미루시는데, 이게 지금 아이 발달 과업에 꼭 필요한 건데 싸우기 싫어서 라고 하기에는 어른으로서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좀 미루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 집은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진 않는데 충분한 양의 공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아무리 기를 쓰고 빨리 퇴근해도 집에 오면 6시예요. 그러면 아이들 저녁해서 정말 좀 빨리 먹은 날이 한 7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그 상을 딱 치우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거실에서 그냥 그대로 공부를 하거든요. 식탁이자 거기가 이제 공부 책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공부하자, 뭐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각자 할 거 하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뭐 글을 쓰기도 하고 수업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아이들도 이제 알아서 와서 앉아서 딱 시작해주면 참 좋겠는데, 글쎄요, 100일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고요. 제가 눈으로 막 레이저도 쏘고 이렇게 뭐 오라고 손짓을 해야지만 겨우 이제 애들이 좀 따라오게 되는데, 안 오면 안 되면 이제 과자도 갖다 놓고요. 뭐 제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서 잘 이끌어서 어떨 때는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게다가 제가 이렇게 집 공부를 해오기 시작한 지 7년이 됐는데도 습관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서 과거보다는 시간이 좀 짧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절대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 부모고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게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게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교사라서 이게 쉬운 건 아니고요. 지치지 않을 정도로 좀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